자,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원리, 특히 이 방출과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원리는 살펴본 거야. 근데 연속 스펙트럼도 좀 어떻게 나오냐고.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대표적인 장소가 태양이야, 태양. 태양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거기에 대한 예가 머릿속에 남는다. 응? 자, 태양을 그려볼게요. 태양이야. 이 중심에 있는 거를 태양의 그 중심핵이라고 할게. 이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 알아? 이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빛이 막 방출된단 말이야. 강한 열과 빛과 막 에너지가 막 뿜어지는데 이 내부에 있는 수소가 이 수소 핵융합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내뿜으면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여기서 나오는 빛이 연속 스펙트럼이야. 근데 왜 연속인지를 알아야 될 거냐? 얘는 저기 보이는 기체 상태가 아니거든. 기체 상태가 아니야. 왜 기체 상태가 아니냐? 태양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강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덩어리잖아. 그럼 이 중심 부분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수소와 수소가 압축돼갖고 굉장히 가까이 접근하게 돼. 이 접근하게 됐을 때 특징이 혹시 그 중학교 때나 뭐 들어봤나 모르겠다. 핵이 있고 이 껍질이 있으면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개수 정해져 있다는 얘기 들어봤니? 첫 번째 껍질 2개 들어가고 그 다음 8개 들어가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수소가 너무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핵 위에 이제 껍질이 이렇게 있었어. 또 이 옆에도 껍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거야. 그럼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같은 껍질이잖아. 그럼 전자가 여러 개가 공존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미세하게 위에서 돌고 하나는 미세하게 밑에서 돌아. 얘도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고 얘는 하나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중심핵에 수소가 2개밖에 없나? 엄청 많겠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 엄청 많은 개수만큼 이게 다 갈라진다고. 그럼 엄청 많은 개수만큼 갈라지면 엄청 많이 이렇게 많이 갈라지게 되면 전자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는 거지. 어디에든지 다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전자가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 있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 제일 센 거, 그 다음 약한 거, 그 다음 약한 거 이런 식으로 되면 모든 컬러가 다 나올 수 있다고.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니까. 빨리 좀 적어놓자. 핵심이 옆에다 좀 적어놓자.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는 핵심 원리는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이 있어야 돼. 입자 간 거리가 가까울 때,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이 껍질이 갈라진다고. 이 전자가 도는 궤도가 갈라지면서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게 돼. 가까울 때 전자가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 전자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거든. 자, 그럼 예를 적어볼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는 예. 첫 번째가 그 별의 중심. 별의 중심 핵에서 나올 수 있고, 별의 중심 핵까지 적자. 별의 중심 핵에서 연속 스펙트럼 나오고요. 두 번째가 고체 상태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고체 또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액체까지도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 빛이 나고 있는 고체, 빛이 나고 있는 액체는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거 고체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 혹시 백열전구 들어봤어? 백열전구. 그림 그려볼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백열전구야. 이 백열전구에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가 빨갛게 달아오르지? 그러면서 빛이 방출되는데 이때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연속 스펙트럼. 백열전구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또 인도 알아? 인도? 인도?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고문할 때 우리 잘 알지? 고문할 때 이제 주림 트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어? 그 뜨거운 화통불에서부터 이 쇠꼬챙이 같은 거 끄집어내잖아. 요렇게 생긴 거. 쇠꼬챙이 같은 거 끄집어내갖고 피부를 지지? 풀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지지 않아? 그거 보면 인두가 빨갛게 달아오르지? 그것도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다음 액체인데 빛이 나는 액체 알아? 용광로. 녹이 철물.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빛도 역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지. 뭐 다닥다닥 붙어있을 때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껍질 간에 갈라짐이 생기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게 핵심인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얘로 지금 여기는 뭐 백열전구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다른 게 나오더라도 원리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뭔가 가열된 고체. 처음 보는 걸로 응용해볼까? 가스불에다가 숟가락을 계속 넣었더니 숟가락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나왔대.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가열된 고체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다음, 방출 스펙트럼은 언제 나오냐? 이거에 대한 예 하나만 적어볼게요. 조명 중에서 형광등 들어가서 형광등. 형광등이 방출 스펙트럼이야. 이렇게 하고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그건 암기지, 암기. 이 예를 통해서 오래 기억나게 한번 도와줘 볼게. 형광등이 깨지면은 건강에 좋대, 안 좋대? 이 뜻은 모른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거기만 듣으니까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이런 거 좀 들어봤어? 형광등이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이야. 형광등이 나오면 그냥 대화를 다 깨버리라고. 차력쇼를 하는 말이야, 엄마 앞에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러고 다닐 거야. 이러면서. 그 신경마비가 와서. 그 신경계의 독성을 나타낸다고. 왜 그러냐? 이 안에 수은이 들어가 있어요. 수은 증기가 들어가 있어요. 수은 증기. 수은 증기라고 했으면은 이거 맞냐? 기체 상태? 고체는 아니지. 고체는 액체 상태가 아니고 증기잖아. 여기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하고 나오는 빛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원리가 이해돼? 이해되면 이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수은 증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 그 흡수 스펙트럼은 언제 나오냐? 요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체크하기가 어렵네. 별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지? 별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 요게 흡수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어디 볼게.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 나오지. 즉 여기 있는 수소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즉 뜨거운 기체인 거야. 여기 있을 때는 뜨거운 기체, 에너지를 공급받는 상태인 거야. 근데 이 바깥쪽을 뭐라고 하냐면 이 바깥쪽을 태양의 대기라고 해요. 대기. 이 태양의 대기에도 수소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차가운 기체 상태야. 차가운 기체. 그럼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때 이 차가운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은 자신의 껍질에 해당하는 걸 싹싹싹 빨아가기 때문에 시커멓게 구멍 뚫린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다고. 이게 흡수선 스펙트럼인 거예요.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지금 방금 동그라미 찍은 거 이거지? 별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 별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 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지만 이 그 대기 부분에서 흡수해 간다고. 자, 실제 태양 한번 볼까? 어떻게 생겼나? 자, 태양의 흡수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속이 나와. 중심 핵에서부터는 연속이 나와. 빨간 촉하는 거에 해당하는 연속이 나오는데 특정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지. 이게 대기에 있는 성분들이 자기 껍질에 해당하는 걸 사사사사 빨아가는 거라고. 이 중에서 제일 두껍게 나오는 게 수소고요. 나머지 선에 해당하는 게 헬륨이 있고 칼슘도 있고 섞여 있거든. 어느 학교였을까? 이 빛의 띠 이름이 있거든. 이렇게 태양 스펙트럼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적으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 선독이었나? 프라운 호포선이 정답이었어요. 프라운 호포선. 요게 정답이었어. 요거 주관식으로 적는 거. 처음 듣지 이런 이름 자체를. 이거를 여러 번 보거나 읽어볼 경험이 없으면은 못 푸는 거야. 뭔 선이었는데 뭔 선이었지? 이렇게 된다고. 프라운 호포선.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앞으로 뭐 드린 거 봐봐. 저온의 성운을 통과한 별빛. 별이 있어. 별이 있는데 여기에 차가운 성운이 있대. 성운. 그럼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지만 이 연속 스펙트럼을 여기서 빨아가게 되면은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여기 나온 거예요. 설명 끝. 자, 위에서 체크할 것만 밑줄 긋고 넘어갈게. 스펙트럼에서 빛이 분광기 통과할 때 나뉘는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해. 이 스펙트럼 종류에는 연속, 흡수, 방출이 있고, 특히 이 연속이랑 흡수랑 방출 같은 경우는 묶어서 이거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선 스펙트럼. 됐고 여기 설명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밑에 이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원리 중에서 나트륨 등 나오지. 나트륨 등. 나트륨 전등이 이제 애들이 뭔지 모르더라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트륨 등. 짠. 혹시 터널 들어가면 이렇게 주황색빛 나오는 등 본 적 있어? 이게 나트륨 등이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나트륨 증기야. 고체 상태에 나트륨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나트륨 증기야. 그 나트륨 증기가 전기 에너지 흡수했다가 뱉어내면 저 색깔이 나거든. 이걸 쓰는 이유가 형광등도 한 몇 년 쓰면 망가지지 않냐? 또 LED도 좀 그렇고 그 나트륨 등 같은 경우는 수명이 엄청 길어. 굉장히 튼튼해. 그래서 한 번 달아놓으면 갈아 끼는 일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아니 터널 같은 거 만약에 이거 갈아 끼려고 뭐 하나 나갔어. 갈아 끼려고 그러면 이 차서 다 막아야 돼. 개판 되겠지. 그래서 튼튼한 걸로 집어넣기 위해서 나트륨을 쓴다. 우리 교재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놓자. 아까 여기 그 형광등 수은증기 말고 나트륨 등도 적어놔. 나트륨 등. 나트륨 전등도 이 방출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얘다. 방출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얘. 다음 불꽃놀이는 특정 원소가 가는 컬러들이 있거든. 스펙트럼으로 나올 수 있는 컬러. 예를 들면 나트륨은 노란색, 보라색은 칼륨, 뭐 리튬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컬러도 결국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인 거야. 오로라는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나올 때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 띄는 입자들이 쏟아져 나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들은 지구 자기장에 끌려서 이 지구 자기장에 끌려서 북극이나 남극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거기서 충돌해. 그럼 플러스 핵과 전자가 충돌한다는 거는 결국은 멀리 있는 전자가 일로 내려오는 거잖아. 빛을 방출하겠지. 그 컬러가 아름다운 오로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요거 수소와 헬륨의 흡수선과 방출선이지. 요거 일치하는 거 보여? 그것만 체크합시다. 이 흡수선과 방출선은 서로 위치가 일치한다. 동일한 원소면은 흡수선과 방출선은 위치가 같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은 원소의 지문으로 쓸 수 있어. 이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에요. 수소의 패턴과 헬륨의 패턴, 리튬의 패턴 다 달라. 넘겨서. 자,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첫 번째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대. 뭘 가지고 판단하냐? 아까 봤던 그 위치 있지? 여기 보면 선의 위치, 그다음에 개수, 그다음에 뭐 굵기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세 개를 이용하면 원소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아까 어디 갔냐? 요거 이 탄소잖아, 탄소. 선의 위치, 그럼 개수 몇 개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수. 잘 보면 이 선들 사이에서도 두툼하게 나오는 게 있고 얇게 나오는 게 있어. 요게 이제 하나의 지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선의 위치, 개수, 굵기 가지고도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 다음 질량 비, 양을 비교할 수도 있는데 이 양은 뭘 가지고 비교하냐? 흡수선의 세기, 즉 선폭이라고 해. 선폭을 비교하면은 질량 비를 확인할 수 있다. 공부해보면 알 거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건데 3대 1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태양만 봐도 3대 1로 확인할 수 있어. 이 흡수선 중에서 아까 이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4개 선이 있지. 요게 수소선이거든. 나머지가 이제 헬륨선인데 이 선폭을 비교해보면 이 비율이 3대 1이라고. 요거 보고서 수소가 질량이 3, 헬륨이 1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된 거야. 자,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질량비다. 질량비. 제발 개수비라고 하죠. 개수비는 몰라. 개수비를 판단하는 그 실험 장치가 없어요. 몇 개인지 세는 장치가 없다고. 응?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질량비만 알 수 없다. 그리고 아까 프라운 흡수선 얘기해줬고 요거 분석하는 거 한번 해볼까? 별 A에 있는 물질 한번 찾아보자. 자, 조심해야 될 게 얼핏 보면 칼슘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선이. 근데 딱 보면 이거 빠져있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별 A에는 칼슘이 없다라고 하는 거다, 이거. 별 A는 칼슘이 없어요. 그 다음을 보면 나트륨은 여기 있지. 그래, 얘 나트륨이 있네. 나트륨이 있어. 그리고 또 수소와 헬륨도 보면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여기 헬륨선 있고 요 선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수소에 해당하는 선도 있고. 그래서 수소와 헬륨도 있다. 수소랑 헬륨도 있다. 그럼 별 B 판단해볼까? 별 B. 별 B를 보면 나트륨에 해당하는 선이 없지. 별 B는 나트륨은 없는 거야. 나트륨은 없다. 근데 뭐가 있냐면 칼슘은 있어. 여기 보면 칼슘선이 여기 나타나거든. 칼슘은 있어. 이런 거 분석하는 거야. 칼슘은 있다. 그리고 잘 보면 수소에 해당하는 선이 있거든. 이거 수소는 있는데 이 헬륨선이 없어.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는 있지만 헬륨은 없다. 이런 판단할 수 있다고. 이거 판단하기 쉬운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확인하면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된다. 그럼 여기 보면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는 수소가 74%, 헬륨이 24%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했다. 이걸 이제 우리는 3대 1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스펙트럼 얘기는 끝났어요. 넘어가서 이제 빅뱅 우주론 가자.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에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우주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 우주론. 그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에는 그 정적 우주론이랑 그 팽창 우주론 이렇게 얘를 둘이 싸워서 정적 우주론은 우주는 어떤 변화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정적 우주론이야. 왜? 뭐 웃긴 거야? 너 웃기게 생겼나? 그거 맞긴 한데. 내 딸도 날 보고 시비 웃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왜 웃냐? 왜 웃어? 귀여워. 너희도 그럴 때가 있었겠지? 10년 안 남았다니 너무 슬퍼. 10년 후에 아빠가 뭘 알아? 이건 아빠이야. 아빠 뭘 알아? 이런 시기가 올 텐데. 지금의 귀여움을 잘 즐겨야죠. 엄청 귀엽다 요즘에. 아빠 고맙습니다. 이건 되게 잘해. 진짜로. 발음이 약간 그 애기래 갖고 발음이 이게 또박또박하지 못하단 말이야. 아빠 또 고맙습니다. 이거 하면 되게 귀여워. 그냥 세상에 모든 게 다 고마워. 세상에 모든 게 다 고마워. 젤리를 까서 줘도 젤리 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진짜 모든 게 다 감사한 아이들하고. 귀엽다. 자, 정적 우주론은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건데 이거의 배경이 종교야,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랑 유대교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교회 또는 천주교 이런 데는 그 신약을 믿어. 신약. 구약이나 신약이 있으면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고 구약은 예수님 이전 세대인데 이 이후를 안 믿는 애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약을 믿어. 아무튼 그래요. 참고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해. 머리가 좋아. 어릴 때부터 탈무드도 많이 있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과학계에 좀 이름 있다 싶은 애들이 좀 그런 유가 많아요. 유대인이 많아요.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 이 세상은 그분이 만든 거잖아. 아주 훌륭하신 분이 만든 거잖아. 그럼 완벽하겠지? 그럼 완벽하면 변화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 거기서 나온 거라고 이게 정적 우주론이. 변화가 없다. 근데 팽창 우주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허블이야. 허블이 두 개를 관측하거든. 1번이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는 모두 멀어진다는 걸 발견해. 나로부터 멀어진다. 근데 두 번째, 먼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는 걸 찾아내. 이거를 보고 허블은 뭘 깨달았냐면, 이게 가능하려면 그림 그려볼까? 자, 만약 이렇게 가고 이게 우리 은하야, 이게 A 은하야, 이게 B 은하야, 옆에 있는 건 C 은하야. 재미없죠? 자, 아무튼 이런 은하. 얘들 진짜 표정 무서워. 자, 은하들이 이렇게 있는데 먼 은하가 뭐지? A야 B야? B잖아. 그럼 B는 빠르게 멀어진다고. A는 천천히 멀어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간 팽창밖에 없어. 자, 공간 팽창 한번 시켜볼게. 얘를 그대로 2배로 늘리는 거야. 얘를 그대로 2배로 늘리면
우리 은하가 여기 있으면 A가 가운데 있고 B가 여기 있겠지. 자, 팽창하는 동안 A는 몇 칸 이동해? 한 칸 이동했지? B는 몇 칸 이동해? 두 칸 이동했지? 이런 식으로 먼 은하가 빨리 멀어질 수 있는 거는 공간이 팽창할 때만 가능하다고. 야, 그러니까 이걸 발견을 한 이상 정적 우주로는 이제 더 이상 이게 주장할 수 없는 이론이 돼버린 거야. 이게 좀 그래요. 이 종교가 묻으면 고치기가 쉽지 않아. 대표적인 게 천동설, 지동설 아니야? 그거 바꾼다 엄청 오래 걸렸지. 그 갈릴레이가 이제 지동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단 말이야.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가 돈다. 태양이 중심이 돼갖고 지구가 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게 이제 갈릴레이인데, 그 갈릴레이 친구는 교황한테 뭐부터 썰려. 이거 까불까불 거린 거야. 갈릴레이 뺑 믿고 교황이 불렀어. 얘가 맨날 이제 지구는 돈다 이지랄하고 돌아다니니까 교황이 부른 거야. 너 일로 와봐. 너 요즘 뭐라고 그렇게 떠들어다니냐 그랬더니 지금 갈릴레이 얘기 못 들으셨나요? 이러면서 얘기를 열심히 썰을 푼 거지. 지구는 돈대요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황이 빡쳐갖고 그냥 저 새끼 그 죽여라 해가지고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이를 소환하고 갈릴레이 놀러 와봐. 추궁을 하는 거지. 너 요즘에 뭐라고 그러고 다니냐? 제 친구가 얘기하지 않던 거야.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가 도는 거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교황이 어떻게 해? 그 친구의 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친구 여기 있는데? 네 친구 여기 있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갈릴레이는 하늘이 돕니다 이렇게 하고 간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뒷담을 깠다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고 갔다며. 지금까지 하루만에 90%는 불안데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어. 갈릴레이 친구 죽은 거까지 맞아. 떠들다가 죽는데 그 사이사이에 구체적인 사건은 나도 몰라. 내가 거기 옆에 있었던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주니품으로 갔다가 떠들다가 아무튼 그런 약간 신성시되는 영역인데 이게 발견이 된 거잖아. 맞죠? 종교적인 신념은 쉽게 바뀌지 않아. 쉽게 바뀌지 않아. 내가 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냐면 여기에 맞춰갖고 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그래서 종교적인 그 신념을 버리기가 싫은 거야. 바뀌면 안 돼. 근데 팽창을 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정상우주론이라는 게 등장해요.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데 정상우주론은 뭐냐? 오케이 팽창 인정할게. 이거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니까 인정할게. 근데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변화는 없어야 되는 거야. 그 변화가 없는 걸 어디서 찾아? 모습, 형태에서 찾는다고. 팽창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으면 팽창한 후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지. 요렇게.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물질이 그 빈 공간을 채워줘야 돼. 즉 물질이 생성된다라는 주장이 호일이야. 물질의 생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호일의 정상우주론이야. 이거에 대응되는 개념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빅뱅 우주론이에요. 주장한 사람은 가모프고, 가모프는 물질의 생성 따위는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둘이 완전 상반되는 얘기만 해. 다음 밀도 얘기로 나와. 밀도. 부피가 팽창한 만큼 정상우주론은 메꾸지. 물질이 생성되면서 메꾸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해. 근데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팽창할수록 밀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원래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게 넓어지면서 널찍널찍해지잖아. 또 밀집던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밀도 감소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마지막 하나, 우주의 온도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튼 정상우주론은 팽창을 제외한 뭐든지 일정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안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정상우주론의 호일은 온도도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빅뱅 우주론은 뭘 얘기하냐면 아까 빛이 파동이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파동이라서. 그럼 요런 파동과 요런 파동을 비교하면 1번, 2번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세고요? 2번이 에너지가 센 상태야. 즉 이게 고온의 빛이면 이게 저온의 빛이 되는 거야. 풍선에다가 사인펜으로 이 그림을 그려. 그 다음에 풍선을 풀어서 공간 페인팅을 시켜봐. 요렇게 바뀌거든. 이걸 보고서 우주의 온도는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서 빛도 늘어질 거라는 거지. 그 온도에 해당하는 빛도 늘어질 거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온도는 감소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역사설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쭉쭉 떨어지지. 특정 온도에 가능한 화학적 사건이 있거든. 그거를 나열하는 게 가모프의 업적이야. 예를 들면
뭐 3분이 지나면은 10억 켈빈까지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헬륨의 합성이 가능해진다. 또는 38만 년이 지나면 온도가 3000 켈빈까지 식는데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전자가 붙으면서 원자가 생성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역사서를 만든 거란 말이야. 온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를 쭉 나열한 게 빅뱅 우주론이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 즉 가모프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진다는 게 증명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증명까지 끝난 이론이야. 그래서 지금 정설로 받아들인다. 빅뱅 이름이 좀 골 때리게 붙었는데 그 가모프는 지금이야 유명하지. 그 당시에 호일이 월등히 앞서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거의 뭐 아인슈타인과 경모의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너무 이해가 쏙 되죠? 비빌 수가 없어. 비빌 수가 없는 유명함이라고. 그 호일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갖고 이걸 깐단 말이야. 여기 저기 시골 쪽에 병원 같은 애가 가모프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요즘에 뭐 우주가 한 저기서 빅뱅으로 시작됐다며 하면서 놀린단 말이야. 그게 이런 이름이 될 거라니까. 이거 가모프가 친 게 아니에요. 그 조리돌림 당하다가 그걸로 이제 빅뱅 이론이 된 건데 여튼 그렇다. 자 여기 정리해봅시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시작했대. 체크해놓고 외워야 되고 138억. 여기서 가모프가 주장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팽창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온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아까? 낮아진다고 그랬지.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일정한 것도 아니고 낮아진다. 풍선에다가 사인펜 이렇게 그린다고 후 불어봐. 그럼 바로 납득할 수 있어. 두 번째, 밀도는 점점 감소하더라. 그 밑에 보면 우주의 질량은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얘기한다고. 야, 정상우주론에 대해서 이거 정반대로 얘기하면 되지. 온도는 일정한 거고 밀도는 밀도도 일정한 거고 우주 전체 질량은 이거 증가해야 되는 거지. 왜? 형태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 둘의 상반된 견해를 이해하시면 된다. 의외로 정상우주론을 믿은 사람 중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도 이쪽派였어. 왜? 그 이름에 슈타인 들어가잖아. 슈타인. 슈타인이 유대인 성신 거 알아? 뭐 아인슈타인, 골드슈타인,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조차도 그쪽 계열이야. 슈타인이 들어가면은 유대인의 성씨야 이게. 그러면 그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그 종교적 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요구에 초점을 맞췄었다고. 그래갖고 아인슈타인이 우주에 관련된 식을 만들 때도 우주성수라는 걸 도입하고 한다고. 이걸 만들어 보려고. 근데 나중에 폐기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 이거 틀렸다. 인정한다고.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 과학자가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바꾸는 게 실은 쉽지 않아. 꽂히면은 잘 안 바뀌거든.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은 그것조차도 유연하게 딱 팩트만 보는 거지. 관찰 결과만 딱 보니까 네 말이 맞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훌륭한 것 같아. 자, 다음 밑에 보시면 요 얘기는 내가 이미 잘 했어. 물질은 원자로 돼 있고 원자는 이렇게 생겼지.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인데 특히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까지는 내가 설명했잖아. 자, 양성자, 중성자가 쿼크로 이루어져 있대. 이것도 뽀갤 수가 있는 거야. 양성자, 중성자를 꼭 뽀개면 쿼크라는 게 나오는데 종류가 두 개 있다. 업쿼크, 위쿼크라는 게 있고 위쿼크 아니 아래 쿼크. 자, 위쿼크는 기호로 U라고 적고요. 아래 쿼크는 기호로 D라고 적어. 영어에 가버리서 나온 거야. 쿼크, 다운쿼크. 이거 너네 이전 교육 세대에서는 이 쿼크 이름을 영어로 배웠어. 그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버튼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걸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해서 굳이 위쿼크, 아래 쿼크 이런다고. 뒤로 가면 가관이에요. 뭐 탑 쿼크 같은 경우는 꼭대기라고 해서. 참 쿼크를 맵시 쿼크라고 해석하고 더 볼 때는 스트레인지 쿼크를 야릇한 쿼크라고 해요. 뭐가 야릇한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진짜야! 교과서적인 해석이라니까 그게? 적혀있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정식 쿼크신 놈들의 해석은 그렇게 나가니까? 아무튼 그 중에서 우리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위쿼크, 아래 쿼크. 응?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때 자,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거든.
양성자랑 중성자. 이것도 좀 비슷한 예가 있는데 아까 전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지. 응? 밑에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며. 이렇게 올라간 상태를 그 화학 전공책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excited state라고 돼 있어. state는 상태고 excited가 exciting이라는 거기서 나온 거잖아. excited. 이거 화물로 뭐라고 번역해줘? 들뜬 상태. 들뜬 상태. 야, 이게 요렇게 해서 들떴다는 뜻이 아니야? exciting 한 거야? 해석을 그처럼 해놨다니까? exciting하고 해놨어. 이 들더니 내 소품하니까 마음이 들떠 이거야 진짜. 어이 선생님이 진짜 엎드려 뻗쳐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여튼 이렇게 해놨어요. 난 몰라. 걔네 내는 거야. 자, 양순자는 U 두 개랑 D 하나가 합쳐서 만들고 중성자는 U 하나에 D 두 개가 만들어서 만들어져요. 이거 연립 방정식 한번 세울게. 요렇게 더하면 플러스 1 나오고 이렇게 더하면 제로 나와야 되거든. 이거 연립해서 U와 D의 전화량 구할 수 있어? 난 구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보면 얘는 플러스 3분의 2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 야, 이거를 내가 막 2U 더하기 D는 1, 막 U 더하기 2D는 0 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2 해보시고요. 뭐 이지라면서 풀어야 되냐? 이거 모르면 진짜 이거는 공부가 안 돼. 어? 알지? 연립방정식은. 모르면 조용히 따라와 뒤로. 다시 들어가는 게 좋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대입해봐. U 두 개면은 3분의 4 되는 거 맞냐? 여기다가 D 하나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갖고 1 딱 나오지? 내가 잘 푼 거야. 여기도 대입해볼래?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을 두 번 빼면 0 맞잖아. 그래서 요건 외웁시다. 결과로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고 다음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요 값은 외워놓으시고, 다음 밑에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고요. 뒷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이 이상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별 중심에서 합성해. 탄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이거는 별에서 합성한다. 빅뱅 때는 수소와 헬륨까지 끝인 거야. 넘겨서 이제 빅뱅 우주론은 본격적으로 전공할 건데요. 가모프가 만든 역사서, 무슨 시기 때 뭐가 일어났고 무슨 시기 때 뭐가 일어났다 이걸 공부를 할 건데 5분만 풀었다가 20분 더 시작할게.